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방송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드, 개인 브랜드 하면 어떤 건지는 조금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퍼스널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게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지금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네이버가 인정하는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총 445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물론 제가 답글을 달아서 그 정도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다가 본인의 고민을 막 쏟아놓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질문 하나를 오늘은 좀 토대로 이 질문에서 답을 찾아드리고 그거를 넘어서 네이버가 인정하는 기준까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잇이라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네요.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브랜딩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인 제품 사업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이 모든 영역이 함께 포스팅되곤 하는데 늘 이 점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각 분야마다 개개의 타겟층이 있다 보니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거나 혹은 문어발식으로 보이게 될까 봐서요. 사실 3개 영역 모두 제게는 버릴 수 없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겹치는 타겟층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분리를 못하고 있어요. 계정을 따로 관리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들 유튜버 해야 되니까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이 대세라고 하니까 인스타그램도 하고 블로그는 기본이라니까 기본으로 해야 되고 페이스북은 또 다 연결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야 되고 카카오 스토리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오디오 클립도 해야 되고 이러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마 본인이 직면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분에게 제가 답글 달아드린 건 딱 요분에 맞춰서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어떻게 답글을 달아드렸냐면은 일단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저희가 같이 알게 되었잖아요. 일러스트를 하고 작가라고 하는데 일러스트 작가인지 다른 작가인지는 요걸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브랜딩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인 제품 사업가니까 본인의 재능은 아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쪽에 최적화돼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질문을 이분한테 제가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채널, 블로그, 인스타를 통해서 당신의 재능의 수준이 충분히 어필되고 있나요? 이 사람이 그린 일러스트가 딱 표현이 돼서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높은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걸 소셜 퍼포먼스 리뷰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일러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일러스트를 분명히 그려서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재능이 충분히 어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 사장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에는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나름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만큼 잘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단순히 재능을 넘어서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보기 쉽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일러스트를 계속 그리기만 한다고 해서 일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러스트를 취미로 그리는지 직업으로 그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린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면 나에게 의뢰해도 좋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뉘앙스든 아니면 명료한 어떤 프로세스가 온라인에 표기가 된다면 일러스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당연히 나에게 의뢰를 해오겠죠. 세 번째, 당신의 재능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명료하게 보이나요? 일러스트를 그려요.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걸 의뢰하고 싶은데 한 장당 얼마인지
말하자면 쇼핑몰 개념으로 이렇게 구매 버튼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의뢰를 하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막 일일이 다 찾아가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잘하면 이런 과정 필요 없기도 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메시지로 당신 그림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의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에 당신의 재능을 구매한 고객들의 후기가 공개되어 있나요? 제일 좋은 평판은 고객이 저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재능을 나를 구매한 나의 서비스를 사용했던 사람이 이 서비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 디자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평판을 활용해서 나는 또 다른 고객을 만날 기회가 연결되어 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의 디자인물을 사용한 고객의 후기가 공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 당신의 재능이 발휘된 포트폴리오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러스트나 디자인의 나열이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딱 모아져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 형태 책처럼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거나 해서 한눈에 척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정리된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아마 이런 기준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조금은 이렇게 정리해 보신다면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조금 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분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플로이님, 당신이 신제품을 만들었다면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면 그 사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물론 인스타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이렇게 지켜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안 드렸던 건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보라는 거였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도 그냥 그때그때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날 때 올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하게 올린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올려보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10시에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팅된 작품이 공개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 당신의 그 작품을 보기 위해 기다리게 되겠죠. 그런 방식도 괜찮고 아니면 나에게 연결된 이메일 리스트 있죠. 그쪽으로 말하자면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트렌드, 관심 갖고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큐레이션해서 이게 보니까 디자이너니까 디자인을 이쁘게 해가지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하다 보면 새롭게 디자인된 거나 아니면 나의 고객들의 이런 반응이나 모든 트렌드를 손안에 잡힐 수 있게 그 고객한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보다 보면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매통 쇼핑몰 그러잖아. 홈쇼핑. 절대 안 살 건데 보다 보면 벌써 구매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당신의 재능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끊임없이 고객들에게 보내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그래야 고객들 입장에서는 까먹지 않고 필요할 때 당신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꼭 뉴스레터의 형태가 아니어도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런 오디오 클립이나 유튜브를 통한 공식적인 채널을 개설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짜에 약속한 콘텐츠를 발행을 함으로써 구독자에게 끊임없이 약속한 바를 시행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겠죠. 왜냐?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건 대부분은 알잖아요. 그리고 퀄리티라고 하는 그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 당신의 재능이 그냥 단순 재능이 아니고 취미 수준이 아니고 수준급이구나. 그리고 이걸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구나를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거에 이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이버가 인정하는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법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궁금하시거나 제품이 궁금하면 무엇을 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검색이요 이래요. 어디다 검색하세요? 그러면 네이버요. 그래서 네이버랑 제휴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짠 것처럼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 자신이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그거에 대해서 믿는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PC도 아니야. 모바일로 검색하는 거가 딱 최적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바일로 네이버를 통해 검색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하는 비율이 제가 작년인가 알았을 때는 한 72%로 들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또 보도를 보니까 78% 넘었더라고요. 그 얘기는 10명 중에 8명은 네이버 검색창, 특히 모바일에서 검색창에 검색된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했던 부분들은요. 본인의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가 인정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 카테고리 있죠. 인물 정보, 그다음에 최근 활동, 작품 활동, 이미지, 책, 뉴스, 파워 링크, 동영상, 각종 뷰판으로 되어 있죠. 요즘에 또 모바일에 네이버에 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 따로, 네이버 포스트 따로, 카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얘를 그냥 뷰라고 하는 카테고리 하나에 통합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작년 9월 중순부터 아마 이렇게 서비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든 블로그든 포스트든 정말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기록만 한다면 이 뷰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검색은 유용하게 될 수 있게 지금 바뀌어 있고요. 지식인이라든지 지식백과 이렇게 이 각각의 카테고리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지금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대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면 퍼스널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이 그 분야에서는 꽤나 통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그 분야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했는데 여기에 뉴스에 조금 나오고 그냥 어떤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만 나온다. 그러면 영향력이 그다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나 블로그 개인이 운영하는 건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은 내가 만들고 남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블로그나 다른 사람의 포스트나 다른 사람의 채널에서 나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영향력이 그다지 높지 않구나. 내 인지도가 생각보다 별로 높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기준은 내 이름을 검색하는 건 이미 뭐 내가 아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나를 검색하기보다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키워드나 궁금해하는 어떤 문장을 검색하잖아요. 가령 퍼스널 브랜드가 관심 있으면 퍼스널 브랜드를 검색할 거예요. 그랬을 때 퍼스널 브랜드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 검색부터 되진 않아요. 제일 먼저 뭐가 검색되냐면 뷰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해서 사람들이 올린 글들이 주로 먼저 올라옵니다. 아마 책이 있다면 책을 읽고 누군가가 올린 후기가 가장 먼저 올라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퍼스널 브랜드 딱 하면 이것도 모든 사람들의 모바일이 다 똑같이 보이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본인이 자주 보는 컨텐츠로 만약에 영상을 많이 본다 그러면 영상이 먼저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보니까 뷰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먼저 제 모바일 화면에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마케터 누군가가 써놓은 블로그 후기 도서 리뷰에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하라가 가장 먼저 뜨면서 저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른 컨텐츠죠.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드가 저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올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뒤로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퍼스널 브랜드로 제가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컨텐츠가 중간 정도에 보면 오디오 클립 해갖고 지금 제가 방송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퍼스널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 퍼스널 브랜드를 완성하는 7단계 프로세스, 퍼스널 브랜드로 인생 제2막을 준비하라.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를 넣어서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이 오디오 클립에 올렸던 컨텐츠가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굉장히 명료하게 중간에 확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드를 궁금한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 검색을 통해 저에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어떻게 날 찾아오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 클립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프로젝트를 만드시라는 거야. 그리고
꾸준하게 그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내가 원하는 점령하고 싶은 키워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 기록이 되겠죠. 공식적으로 얘는 퍼블리싱이 되는 거니까 그걸 통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문가이구나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퍼스널 브랜드 말고 제가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를 검색해 봤어요. 여기에는 김주리 생각표현 전문가가 저를 인터뷰해서 경무녀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가 되다라고 해서 올렸던 글이 최상단에 뜨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와 함께했던 프로젝트 경력 환승 플랫폼에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특강할 때 저의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 앞에 붙은 게 뭐였냐면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 조연신 멘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결국은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 하면 보여지는 이 콘텐츠의 3분의 2가 조연심이야.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를 찾을 때 저한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마 힌트를 좀 얻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본인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분명히 자신의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온라인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오프라인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에 했던 것들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준으로 해야 다른 사람이 그들의 블로그나 그들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들의 유튜브에 저를 팩트 그대로 언급하면서 기록을 해놓겠죠. 이걸 데이터로 인식해서 쌓이는 게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우리는 소비하면서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는 조연심이구나. 왜냐? 다양한 곳에서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 이름으로 활동한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요. 일관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 이 얘기 따로 하고 저기서 저 얘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디지털 발자국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를, 내가 쓴 그대로를 디지털이 인식할 수 있게 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오프라인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그렇게 온라인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전문가가 되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만약에 뭘 못한다라고 하면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뭘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시라는 거야. 그건 아마 주로 뻘짓 프로젝트가 되시겠죠. 돈을 받고 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의 영향력,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영향력이 어필이 돼야 사람들이 그걸 자신이 그런 걸 받았다, 들었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본인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데이터로 올리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반응이 없지?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딱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직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뭐부터 해야 된다? 오프라인을 탄탄하게 위한 자기만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타공인 결과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관련된 필요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쌓여야 사람들이 그 분야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고요.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그 과정을 끊임없이 온라인 데이터로 올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컴퓨터가 알아보게 될 거고 컴퓨터를 통해 데이터, 콘텐츠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명료하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신 브랜드 연구소를 통해서 오늘은 네이버가 인정하는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